와, 오늘은 정말 더 심각하게 예쁩니다. 진짜 매일이 매일이 달라요. 오늘 며칠입니까? 6월 13일 토요일이네요. 6월 13일 토요일. 보십시오. 이건 또 색다른 느낌 아닙니까? 와, 이거 뭡니까, 이거? 와, 정말 놀랍습니다. 자연이라는 건 정말 놀랍습니다. 거치대를 가져올 걸. 거치대 가져와서 이렇게 딱 고정해 놓을 걸. 손이 자꾸 떨리네. 너무 아깝다. 가까이 볼까요? 태양이 진짜 이봐요. 와, 이글 타요. 하늘도 기가 막힙니다, 오늘. 예술 작품이에요. 오늘도 바다도 예술입니다, 예술. 바다 물속이 훤히 비쳐. 와, 대박이다. 저 끝까지 한번 가볼까요? 여기 누가 텐트를 쳐놨네? 헐. 여기 내가 옛날에 혼자 놀던 맛집 뷰였는데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아예 텐트까지 쳐놓고 노네요. 이게 저건가? 차에 연결해서 하는 거? 이 아저씨는 아예 거의 뭐 한 달을 사네. 와. 안녕하세요. 이 자리가 내가 맨날 라면 끓여 먹던 자리예요. 여기 상표 놓고 이 배경으로 맨날 라면 끓여 먹고 그랬던 자리인데. 와, 어머야, 더 예쁘다. 예쁘다. 또 지나가는 아까 한 마리, 한 마리란다. 요 배 하나도 아까 요 배 여기 싹 지나갈 때 되게 예뻤는데 구름이 살짝 가려주면서 아주 작품이네요. 아까 절반쯤 해가 진짜 구름이 안 가리고 딱 올라와서 그죠? 바다에 한 절반쯤 딱 걸려 있을 땐 진짜 와 대박 예뻤는데. 대박. 저쪽 끝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 날씨 낚시로 생선 엄청 잡았네. 이 뭐야? 놀래미네. 용치 놀래기. 이건 통발로 잡았을 것 같은데 낚시로 잡은 건 아닐 것 같고 통발로 잡은 것 같습니다. 용치 놀래기가 요즘 바다에 많아. 근데 용치 놀래기 일반 낚시꾼들은 안 먹는다 그러는데 생각보다 제가 맛있어요. 구워 먹으면 맛있습니다. 용치 놀래기는 이제 버글버글해. 엄청 많아. 낚시꾼들이 제일 싫어하는 용치 놀래기. 낚시 좀 하려 그러면 걔네들이 밑밥 다 가져가요. 용치 놀래기. 용치 놀래미, 일반 지놀래미, 뭐 놀래미가 종류가 되게 많아요. 참 내가 오늘 또 바다를 좀 가야 되는데 이런 잔잔한 바다에 안 놀면 언제 노는 거야? 오늘 이 바다 카메라 들고 들어가서 바다 속에 뭐 있는가 한번 쭉 찍어볼까요? 재밌을 것 같아. 사냥은 하지 말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웨이트도 딱 차고 사냥하려면 웨이트 못 차거든. 근데 뭐 요즘은 보니까 3mm 내가 입고 들어갔는데 괜찮더라고. 뭐 5mm 입고도 웨이트 안 차고 다이빙 하는데 3mm 정도면 껌이지 뭐. 웨이트 없어도. 근데 웨이트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좀 달라요. 웨이트가 있으면 힘을 아예 전혀 안 써도 되거든. 근데 웨이트가 없으면 아무리 내가 잘한다 해도 힘을 써야 돼. 발목에 무리가 많이 가요. 롱핀을 차면 발목 인대가 요즘 좀 많이 늘어나 가지고 찌릿찌릿하게 아파요. 그래서 오래 헤엄을 못 쳐. 발을 계속 차야 되거든. 발을 계속 굴러야 되거든. 어머야, 진짜 물말똥. 어머야, 물말똥. 우리 여기 고양이들 어디 갔노? 와, 해가 이제 싹 가렸습니다, 구름에.
배도 이래 지나가고. 와, 요거 작품이다. 요거 한 장 찍을까? 멋진데. 좀 이따 이제 갑자기 구름 위로 샥 나타날 때도 예쁠 것 같습니다. 좀 더 일찍 왔어야 되는데, 아니 며칠 전부터 이가 너무 아파요. 이 왼쪽 아래 어금니가 좀 심하게 아파. 한 3일 됐나봐. 뭐 먹지를 못하고 있어. 그래서 약을 지금 계속 막 먹고 있는데 가서 뽑아버려야 될 것 같아요. 어금니가 좀 흔들리거든. 엊그젠가 좀 흔들리길래 손으로 막 쭉 흔들었더만 아무래도 신경이 좀 건드려졌는가. 그때부터 그 옆에 어금니까지 아프고. 지금 이게 치과에서 양쪽 어금니를 동시에 다 해야 된다는 거야. 6개인가? 3개, 3개. 그래가지고 너무 일이 크잖아요. 비용도 한 7, 800만원? 7, 800만원인데 아마 그 이빨 그 종류도 좀 있어요. 조금 좋은 종류로 하고 이러면. 그리고 나는 또 이빨에 그 뼈 이식하는 거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치면은 위에 어금니 할 때 1000만원 정도 들어갔거든. 그때 한 불에 밑에까지 다 하락하는 거 내가 돈이 없어서 못했어요. 돈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 그때도 주식 투자해야 되니까 돈이 조금만 더 있다 갈게요 그러고 말았는데, 그러고 아프기도 아프고 너무 고통스러웠어. 와, 이것도 그림이다. 낚시꾼과 그 일출. 여기도 뱅에 낚시네. 한 마리 잡히는 것만 볼까요? 돌돔 낚시인가? 미끼를 소라를 끼우시는데? 돌돔입니까? 자, 돌돔 낚시입니다. 혹시 한 마리라도 잡으셨나요? 이제 오셨어요? 예. 돌돔 여기 밑에 큰 거 사는데. 사장님 어제도 여기서 낚시 안 하셨어요? 그러셨어요? 장비가 어제 계신 분이랑 비슷해가지고. 돌돔이 이집 위로 올라오면 또 금방 오긴 하는데. 돌돔은 딱 물면 바로 구멍 속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여 근처에다가 미끼 놓으면 안 돼. 무조건 줄 터집니다. 바위 속으로 싹 쓸고 들어가면서 당기면 그 바위에 줄이 쓸리면서 끊어지는 거야. 그래서 돌돔 낚시할 때는 미끼 딱 놓으면서 열을 좀 느낀 다음에 여 근처에 한 1m 50 그 정도 옆에다 놔야 돼. 옆에나 좀 더 멀리. 근데 좀 더 멀리 놓으면 당기면서 가기 때문에 옆으로 놓는 게 제일 좋지. 그렇게 해서 물면 진짜 빨리 채가 올려야 돼. 조금만 뺏기면 바로 그냥 열로 들어간다고. 그런 머리 싸움이 재밌어요. 그런 낚시가 이 수싸움이지. 이것도 물고기와 나와의 수싸움. 보이지도 않는데. 돌돔 한 마리 낚는 거 구경하고 갈까요? 근데 워낙에 오래 걸려. 돌돔 낚시는 저렇게 던져놓고, 아까 딱 그 쇠 박아놓은 거 봤죠? 바닥에 거치대에 딱 꼽아가지고 저렇게 거치해놓고 소주 한 병 먹고 나면 잡혀. 안 잡힐 수도 있고. 돌돔이 워낙에 경계심이 심해가지고요. 미끼가 탁 떨어지고 나면 쳐다만 봐. 그리고 주변을 계속 맴돈다. 계속 맴돌다가 살살 건드리고, 또 작은 물고기들 일단 용치 놀래기가 몰려들어. 근데 소라를 미끼를 조금 크게 자르거든. 그래가지고 그걸 살이 좀 질겨. 그러니까 용치 놀래기가 그걸 막 뜯어도 못 먹어. 겉에 껍데기만 조금씩 뜯어 먹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쥐치가 나타나. 쥐치가 나타난 다음에는 이제 새끼 돌돔들이 살살살 뺏어 먹어. 그 용치 놀래기는 얘네들은 도망가거든. 그러면 막 지네끼리 싸워.
그러면 이제 큰 돌돔이 한참 돌다가 별일 없네 이러고 이제 쓱 나타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그 소라를 한 입에 덥석 삼키는 순간 작살나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잘하느냐? 나는 잠수해서 돌돔 낚시를 하니까 잠수해가지고 줄을 길게 늘어뜨려야 돼. 저 멀리서 숨어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절대 젖에 안 와요. 얼마나 약았는지. 근데 그런 게 재밌는 거야. 얘네들 막 그러고 내가 그 밤에 사냥 갈 때도 그 장비를 들고 가는 거랑 아무것도 안 들고 들어가는 거랑 알아. 내 손에 아무것도 없잖아. 도망 안 가. 내 앞에서 막 가끔은 내 얼굴 쳐다보면서 뱅에돔 같은 애들도 나를 이렇게 쳐다본다. 진짜 웃겨요. 우와, 물고기다. 물고기 보이죠? 사이즈 좋죠? 와, 뭐 여기서 이런 거 뱅에돔, 이거 뱅에돔이야다. 요건 새끼들이 뒤에 새끼들도 쪼르르 따라가네. 엄마야 귀여워라. 요거라 새끼들. 엄마야 귀여워라. 그래서 제가 보통 여기 다이빙 오면 저 계단으로 딱 내려와서 요 벽 타고 쭉 가야 돼. 그러면 새끼 뱅에고 뭐 구경 많이 하거든. 그리고 저로 이렇게 싹 해서 저 여 많은 데서 구경 좀 하고. 저기 물고기 많아, 종류별로. 분위기 좋다. 이제 주신 얘기를 잠깐만 할까요? 주신 얘기 할 것도 없잖아. 일요일날, 대망의 일요일, 내일이네요. 내일 사인이 되기를 바라야죠. 사인만 되면 대박이 터지는 거죠. 여러분들 어제 매수한 것들 아직 가지고 계시죠? 다 던져버렸나요? 어제 33만원 정도에서 다들 매수하셨을 것 같은데, 그죠? 물렸다고 또 엄청 쫄아가지고 다 바로 던져버리셨나? 저는 중간에 30만원 정도까지 빠졌을 때 29만 8,500원? 30만원? 29만원까지 빠졌었나? 안 빠졌었나? 기억이 안 나네. 빠졌었죠. 29만 7천원까지 빠졌을걸? 하여튼 빠졌을 때 추가로 더 샀죠. 빠지면 삽니다. 저는 빠질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와, 이거 물고기 때 많이 간다. 보여요 이게 눈에. 이게 낚시를 많이 하거나 하면 이게 눈에 보여. 여기 보이지. 원래 물살 얼렁얼렁거리는 거에 잘 안 보이는데 특히 햇살이 이제 쫙 나오면 더 안 보여. 그래서 안경을 끼는 거예요. 여기도 물고기네. 바위 틈 사이에. 와, 엄청 많은데? 우와, 떼거지로 다니는데? 좋았어. 자식들. 이거는 여름에 몰려다니는 건 요건 용치놀래기 아닙니다. 요건 뱅에돔입니다. 100%. 와, 여기 뒷무리가 또 나타났다. 와, 뱅에돔입니다. 뱅에돔은 통발 놔도 절대 안 들어가 안에. 뱅에돔도 엄청 약았습니다. 뱅에돔은 사냥으로 잡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워낙에 사람 인기척만 보여도 저 깊은 바위 속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야밤에는 또 멍청해가지고 또 닭처럼 대가리만 요렇게 바위 소에 집어넣고 자기가 다 숨었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그냥 작은 잠자리채 같은 걸로 이렇게 그냥 뜨면 떠져. 밤에는 자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이빙을 소리 없이 싹 내려가는 것만 연습이 되면 웬만하면 그냥 쉽게 줍습니다. 주워. 근데 다들 그걸 못해. 소리 없이 싹 내려가는 걸 못해. 그리고 헤엄치는 것도 오리발을 첨벙첨벙 차는 게 아니고 오리발로 물을 살랑살랑 눌러야지. 와, 이쁘다. 이거 진짜 매번 내가 찍지만 매번 느낌이 다르고 기분이 좋아요. 아침에 일출이 얼마나 이쁠까 이 생각하면, 오늘도 사실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제주도는 새벽이 너무 추워요. 잘 때는 더워. 그래서 창문을 열어놓고 자거든요. 근데 자다 보면 새벽에 일어나서 문 닫는 게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밤새 추위에 오돌돌 약간 떨면서 자다 보니까 일어나야 될 새벽이면 진짜 일어나기 싫어요. 이불 밖에 나오기가 싫어. 겨울에처럼. 근데 오늘 일출은 얼마나 이쁠까 이 생각을 하면 벌떡 일어나져요.
오늘 이가 아파서 그냥 집에 있을란다 이랬는데 눈 뜨자마자 약을 하나를 먹고 잠깐 누워 있었는데 전기장판 최고로 높게 해가지고 이가 살짝 가라앉으니까 일출 생각이 다 나더라고. 그래서 부랴부랴 뛰어왔어요. 왜 약간 늦었어. 조금만 더 일찍 왔으면 오늘 와 더 예쁜 장면 볼 뻔했는데 그죠? 죄송합니다. 제가 게을러서 더 이쁜 장면을 못 담았어요. 자,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지? 그래서 주식 어제 저는 그래서 그 저점에서 또 추가로 사고 해서 670개 정도를 샀어요. 토탈 어제. 그러니까 33만 원에 물린 거 한 300개 정도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저점에서 다시 물타기를 해서 더 산 거 300개 정도. 그래서 중간 정도로 평단을 맞춰줬죠. 그러니까 33만 원에 300개, 30만에 300개. 그러면 31만 5천 원 정도 되겠죠. 근데 원래 제가 가지고 있던 주식의 평단가가 아마 20만 원 정도, 29만 원 뭐 이렇지 않았을까? 30만 천 원이었나? 그러다 보니까 지금 31만 얼마일 거야 아마. 31만 얼마인가? 30만 7천 원인가? 모르겠다. 하여간에 그래요. 그래서 어제 또 애프터까지 기다렸죠. 야금야금 올라가긴 하더라고. 제가 살 때는요 사실 애프터까지 올라갈 거라는 건 몰라. 그걸 누가 알아. 그렇지만 하방 지지를 보고 하는 거야. 하방이 이 정도 지지가 돼주네. 더 안 떨어지겠는데 하면서 조금 담아보면 그때도 조금만 담는 거야. 왜? 그렇게 지지되는 척 하다가 쭉 빠지기도 하거든. 근데 수급을 계속 보죠. 수급을 계속 보면서 지금 현재 뉴스도 계속 보면서 특별히 빠질 만한 이슈가 없고 지금. 그런데 지수가 전체적으로 빠지잖아. 삼성만 빠질 때는 삼성 관련된 뉴스를 찾아봐야 돼. 근데 전체적으로 지수가 다 빠진다. 그러면 거시적인 거, 중동 리스크 아니면 금융 리스크 이런 것들을 봐야 되겠죠. 그 환율이나 뭐 그런 거 쭉 봤을 때 전혀 빠질 이유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하방 지지도 되고 빠질 이유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서면 사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보수적으로 조금만 사. 그리고 지켜보다가 또 살짝 올라가는 척 하다가 또 빠져. 살짝 올라가는 척 할 때 나는 다시 매도를 걸었지. 왜냐면 굳이 고점에서 무리할 필요가 없잖아. 팔고 또 내려가면 또 사버리면 아까 33만 원에 샀던 물렸던 것들에 대한 평단가도 내려오니까 그죠? 당일 매매의 평단가. 원래 내가 갖고 있던 주식의 평단가는 올라가겠지. 어쨌든 이득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려면 살짝 올라가고 1%만 차익 나면 팔고 또 내려가면 사면 되니까. 어제는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올라갔다 내렸다 했잖아. 근데 중요한 건 1%의 차이가 안 났어. 그러면 굳이 사고 팔고 하면 수수료랑 세금만 빠지니까 안 하는 거죠. 이것도 한 장 찍을까? 하여튼 그래서 기다리다가 내려오길래 또 샀지. 그러면서 기다렸는데 애프터에서 슬슬 올라가길래 탔구나 하고 30만 밑으로 산 것들은 다 던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제 고점에서 산 33만 원대에 샀는 것만 오늘 더 높은 가격에 팔면 개이득이겠지? 예쁘다. 만약에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를 어제 것까지 오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노트를 적어야 되는 거지. 물론 당일날 끝내면 좋지만 주가라는 게 내가 원하는 대로 당일날 반등이 안 나와주면, 주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계속 내려가는데 어떻게 돈 벌어. 중간에 조금이라도 잠깐이라도 기술적 반등이든 뭐든 1%는 올라와줘야 잠깐 조금 던지고 또 다시 내려갔을 때 살 거 아니야. 물론 계속 내려갈 때도 팔 수 있어요. 계속 내려갈 것 같다 싶으면 조금 일찍 팔어. 어쨌든 언제든 더 내려갈 것 같을 때 팔어. 그리고 더 내려갔을 때 1% 이상 더 내려갔을 때 다시 사. 그러면 그것도 이득이긴 하지. 알아요? 그것도 이득이긴 해. 언젠간 반등 올 거니까. 근데 이제 그 스킬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부리려 그러면 이 개념을 완전히 머릿속에 익혀야 돼. 어쨌든 그렇게 해서 어제 내가 산 게 33만 원인데 그 평단가는 32만 7천 원 정도까지 내렸어. 그리고 내가 어제
저점에 산 거 매도한 것도 32만 7,500원 8,000원 이쯤에 팔았단 말이야. 어제 그 정도가 아마 최고점이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4천 몇백 원에 마무리 됐을걸 내 기억에. 그러니까 나는 평단가 정도로 팔았어. 그래서 오늘 최악의 상황은 32만 7천원 8천원만 다 던져도 어제 단타용으로 샀는 거는 본전은 되겠지. 물론 수수료 정도는 손해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걸 머릿속에 동시에 다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방송도 해가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훈련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게 헷갈리거나 그때그때 막 이해도 안 되고 이러면 공부를 하고 이거를 한 주씩 사고 팔면서 이 원리를 완전히 터득하라는 얘기야. 내처럼 방송하면서는 안 하더라도 뭐 자기 볼일 보고 설거지하고 이러면서도 그게 척척척척 될 정도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그래서 나는 이제 기본적으로 32만 7천 원 위로만 팔면 무조건 이득이죠. 근데 그 위로 안 가면 어떡할 거야? 그 위로 안 가면 내려가면 사면 되지. 그러면 어제 거랑 합쳐서 평단가를 잡는 거야. 그러면 29만 원까지 내려가면 그때 또 푹 사면 33만 원 샀던 것이 평단가가 또 쭉 내려오겠지. 그러면서 다시 또 평단가를 잡아. 계속 계산해 봐야지. 산수량 곱하기 금액 단가 그렇게 해서 나누기 다시 수량 하면 한 주당 평균 단가가 나오겠지. 그 단가 내는 거 모르겠으면 그 금액을 그대로 적어서 재미나이한테 평단가 내줘 그러면 해줍니다. 그 과정까지 다 해주니까 그걸 보면서 요렇게 계산하는구나 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날 추가 하락을 한다면 너무 일찍 추격 매수하지 말고 쭉 빠지는 거 보다가 2만원 많이 빠진 것 같은데 할 때 한번 사고 또 쭉 기다리다가 2만원 빠지면 한데 한번 또 사고 아니면 내려가는 척 하다가 올라가는 척 하다가 다시 내려가다가 하면 하방 지지를 좀 보면서 하든가 하방 지지 안 되고 하방을 뚫고 내려가면 어디까지 가는지 좀 더 지켜보다가 사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10단계를 따라 내려가면 절대 삼성전자가 여러분들의 10단계를 넘어설 일이 없을 거야. 물론 10단계 넘어서는 날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연습을 해서 경험을 쌓으라고. 이렇게 했더니 10단계가 넘어가는구나. 그럼 다음에는 내가 보완을 해서 요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전략도 세우고 그런 식으로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 나가야 되겠죠. 와 예쁘다 예쁘다. 그래서 그런 훈련을 계속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월요일날 하락하면 나는 33만원 밑으로 사면 된다 이런 전략을 세우고 매수를 하고 당일 수익 난 정도. 왜냐면 비중이 크잖아. 600 몇십 개를 샀으니까 670개 샀으니까 좀 무거웠어. 부담스럽다 스러운 거야. 그러면 다음 몇 개라도 일단 평단가 정도로 팔았지. 그러면 걔는 30만 500원에 샀으니까 7천원 정도 남긴 거야. 1% 넘죠. 한 2% 정도 수익 냈지. 전체로 보면 어제 산 전체를 보면 평단가가 32만 7천원이니까 거의 같은 평단가에 팔았는 거야. 그렇지만 33만원에 샀는 거는 아직 안 팔았으니까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지. 내가 나눠서 자꾸 얘기를 하거든. 사실은 평단가는 내 계좌에는 다 섞여서 계산돼 있어. 그렇지만 나는 내 머릿속에서는 내가 샀던 수량과 샀던 단가 그 타이밍을 따로따로 쪼개서 다 머릿속에서 생각한단 말이야.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니까 이해가 자꾸 안 되지. 전제 조건을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돼. 전제 조건. 그래서 나는 이거를 따로따로 다 계산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33만 원에 산 거를 예를 들어서 34만 원 정도에 팔아치운 수 있다면 그 전에 32만 7천 원에 팔았는 거는 30만 500원에 샀으니까 7천 원 뛰기가 성공한 거지. 근데 만약에 그 가격 안 오고 이 가격에서 계속 비슷비슷 한다든지 횡보한다든지 근데 화요일이 좀 찝찝해. 그러면 32만 7천 원, 7,500원 정도에 만약에 팔았다. 그러면 나는 평단가에 팔았다. 왜냐하면 7천원 이득 받지만 33만원대에 샀는 거는 또 7천원 이상 손해보고 팔았으니까 수량까지 맞춰. 그러니까 내가 그날 샀는 거에 토탈 평균 단가는 계산하고 있어야 되고 각 개별 평균 단가의 수량을 또 따로 계산하고 있어야 돼. 머릿속에. 자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날까지 2월 됐을 때 그 평단가를 다시 낮추기 위한 작업을 하든가 더 올라가면 더 높은 가격에 팔든가 하면 되겠죠. 그런 선택의 여지를 머릿속에 전략으로 다 가지고 있어야 돼. 꽃놀이패. 그렇게 해서 나는 일단 위험 부담을 줄이면서 비중도 좀 줄이면서 일단 7천원 수익 나는 수량만큼만 밑에서 잡은 게 한
한 70개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200개만 던졌나? 그랬을 거예요. 300개 던졌나 200개 던졌나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던진 거야. 그럼 나머지 물량 비중이 좀 줄었으니까 좀 가벼워졌겠지. 그럼 내려갔을 때 그 팔았던 200개를 또 다시 사면 되잖아. 더 낮은 가격에. 그러면 원래 위에 물린 놈은 아직 내가 판 적이 없어. 내 마음속에서만. 내 계좌는 실제로는 팔리고 있는데 마음속에서는 판 적이 없는 거야. 그리고 7,000원 남겨먹고 200개 팔았지? 200개라 치고 그러면 더 내려가면 다시 200개를 사. 그러고 나서 다시 또 반등 나와준다 치면 또 이득 보는 거지. 그러면서 위에 33만에 물렸던 평단가도 어떻게 내려오고 있는지를 또 따로 계산을 하면 되지. 그러다가 이 물량을 다 터는 게 얼마 정도에 팔면 다 털면은 손해가 아니겠구나까지 계산해서 빠져나오는 계획까지 미리 다 머릿속에서 세워야 된다. 복잡하죠. 어렵죠.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방식을 계속 생각하면서 연습을 해야 실력이 는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를 머릿속에 완전히 탁 자리 잡으면 여러분들 선수 되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했는데 소식이 또 월요일날 상승할 것 같은 일요일날 사인만 한다면 나는 전략이 완전히 성공한 거지. 내려가면 내려갈 때의 전략, 올라가면 올라갈 때의 전략. 그리고 내가 왜 그걸 사서 안 팔았느냐.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그러면 내려갔으면 만약에 내가 가능성을 봤는데 틀렸어. 그럼 내려갔어. 그럼 내가 전략적으로 추가로 더 매수할 수 있는 총알도 남겨놨기 때문에 그렇게 물타기 해서 빠져나오면 되겠다. 그러면 빠져나오려면 얼마나 내려가야 되고 얼마나 물을 타면 기본적인 평단가가 얼마 되겠다. 그러면 중간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든 어쨌든 여기까지는 반등이 나와 주지 않을까 하면서 그 기준선을 보는 거야. 여기까지 충분히 오겠는데 그러면 출구 전략 딱 짜놓고 그러면 내가 요쯤에서 던지고 이렇게 빠져나오겠다. 그렇게 전략을 세워놓고 근데 충분히 한번 절반 정도의 수량 내 전체 시드 말고 내가 추가로 지금 단타를 할 수 있는 절반 정도의 물량은 한번 담가놔보자. 아니면 찝찝하면 3분의 1만 담가놔보자. 거의 확실한 것 같다 그러면 3분의 2를 담가놔보자. 그래서 풀배팅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시도를 한번 해보는 거지. 그래서 성공하면 어떻게 돼? 먹는 거야. 실패하면 어떻게 돼? 새가 빠지게 이제 전략대로 이제 노가다 해야지. 노가다 해서 평단가 낮추고 탈출 계획 세운 대로 탈출해 주면 되고 내려갔는데 물타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반등이 오는데 수급이 세. 그러면 탈출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이득 보고 나오면 되겠지? 그러면 되는 거야. 그래서 계속 이런 도전과 시도를 하는 게 좋겠죠. 안 하는 것보다. 이해되신가요? 다음에 요거를 또 제가 백보드판하고 다 준비되면 촬영 장비도 있어야 되고 카메라는 고프로로 해볼까? 고프로가 근데 배터리가 너무 약해가지고 그것도 충전기 꼽아놓고 하면 좀 나을라나? 그 다음에 또 사야 될게요. 백보드판 있고 카메라 있고 스탠드가 좀 없는데 스탠드를 기본 스탠드에 고프로 장착할 수 있는 젠더만 살까? 브라켓이라 그러나? 그거 말고 내가 또 뭐 추가로 펜 연필로 쓸 수 있는 그런 컴퓨터 펜도 한번 사가지고 차트에도 그림 막 그리면서 좀 해드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펜 컴퓨터랑 연결해서 쓰는 펜 해가지고 패드까지 그죠? 그래서 막 그림을 마우스로 하니까 너무 그림이 개떡같이 나와서 안 되겠더라고. 하여튼 그런 거 준비되면 지금 말로만 하는 것을 그려가면서 내가 해드리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이해가 쉽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걸 그래서 쪼개서 강의하기가 참 애매해. 왜냐하면 1차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그 다음에 넘어가면 2차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대응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그럼 이게 연결돼서 전체적인 그림이 머릿속에 싹 떠올라야 되는데 그러면 그걸 연속해서 설명을 해야 되거든. 그럼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면 가장 좋을까? 내가 전문 강사가 아니다 보니까 초보분들이 이거를 딱 이해하기 좋게 하려면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그걸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주말 즐겁게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오늘 설명한 거를 다시 들으시면서 노트에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30만 원에 샀어. 28만 원이 됐어. 금액을 똑같이 적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크게 폭을 많이 내려버려. 30만 원에 샀는데 20만 원 됐어. 이렇게 설정하셔도 돼. 그럼 이해가 더 빨라.
30만 원에 내가 100개 샀어. 여러분은 실제로 한 개씩 살지 몰라도 100개 샀다고 계산해봐. 그럼 30만 원에 100개 샀어. 그리고 20만 원이 됐어. 또 100개 샀어. 그럼 변당가가 얼마 돼? 그리고 또 여기서 내가 더 내려갔을 때 또 샀어. 또 샀어. 그리고 반등이 요까지밖에 안 왔어. 그래서 여기서 팔았어. 뭐 이렇게 내가 방금 얘기하는 걸 순서대로 적으면서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아하 하고 이해가 될 거야. 그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세요. 머리로만 하면 이해 안 될 거야. 와 예쁘다. 요 배가 싹 지나가는데요. 이봐. 멋지다. 지금 한치 낚시 나갔다가 들어오는 배 같습니다. 아무튼 주말 즐겁게들 보내시고 우리 모두 일요일날 완벽한 휴전 사인 떨어지기를 기도해 봅시다. 그러면 월요일날 뵙겠습니다.